만족하기 어렵다. 잘했든 잘못했든 하게 되면 만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법원이나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고 재판의 구조상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동의하실 것입니다. 가장 쉽게 민사소송의 경우 돈을 빌려 주었는데 못 받고 있는 경우, 반대로 돈을 빌려서 못 갚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 줍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고 재판에 이겨서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승소의 결과는 원래 받을 돈 받으라고 판결받은 것 뿐입니다. 받을 돈이 없었는데 법원에서 받을 돈이 있다고 해준 게 아니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소송에는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고 법원에서는 정말 받을 돈이 있는 게 맞는지 집요하게 심사를 합니다.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 즉 원고는 이미 짜증이 엄청나게 납니다. 내가 받을 돈 받겠다는데 뭐가 이렇게 힘드냐, 이런 항의가 생깁니다. 반대로 증거가 없어서 패소 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돈 받을 방법이 영영 없어진 것입니다. 큰일 난 거죠. 그러니 재판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결과에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예에서 피고는 피고대로 불만입니다. 돈을 빌렸으나 돈을 안 주는 이유는 대부분 돈이 없어서입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없는데 돈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없는 돈을 어떻게 주라는 거냐, 법원이 너무한다, 없어서 못 주는데 왜 못 살게 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법무사 하면서 현실적으로 듣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욕먹는 법원도 답답합니다. 재판을 하는 법원 입장에서 조사, 즉 심리, 변론도 안 하고 무조건 돈 1000만 원 줘라, 이렇게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 없이 원고 주장 그대로 다 들어줄 거면 법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판결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법원이 심리를 해보니 돈을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피고의 말만 듣고 돈을 주지 말라고 하면 원고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돈을 안 줘서 소송을 걸었더니 돈이 없다고 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돈이 있건 없건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돈 주라고 판결합니다. 다만 다른 법원에서 돈이 정말 없어서 못 갚는다는 판단이 있으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런 것이 파산, 면책, 회생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럼 돈 안 줘도 된다고 판결받은 피고는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파산이나 회생했는데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원고, 피고, 법원 모두 억울한 게 재판입니다. 그럼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재판을 한다면 스트레스 적게 받고 손쉽게 이겨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이 근본적으로 만족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것, 당사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대다수가 재판하는 이유이고 근본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이유입니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재판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나마 좀 덜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재판이 생기는 이유, 결과를 지켜본 직업인 법무사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즉 대다수 재판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든 재판은 어떤 사실이 발생하고 난 후 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미래 일을 예상해서 판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신은 모시에 도둑질하니 미리 징역 1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쓰면 사실공개, 즉 무슨 일이 있었는지 쓰고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합니다. 검사도 공소장을 쓰면 공소사실, 이렇게 해서 피고인이 무슨 일을 했다, 이걸 적습니다.
판결문에도 주장사실, 인정사실 이래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걸 적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니? 이런 식의 예상은 재판에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속칭 사후 약방문이죠. 이러니 아무리 재판을 잘해도 이미 벌어진 일 뒷수습입니다.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 뒷수습하는 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어떤 일 잘하는 것보다 안 좋은 쪽으로 벌어진 일 뒷수습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판을 하면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인정하신다면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적게 받으면서 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그런데 재판의 만족도가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 자 여기까지가 제가 써놓은 대본이죠. 대본을 읽은 거고요. 좀 다른 얘기인데 정말 재판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다시 생각해보면 제도나 진행 과정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하게 된 상황, 그 상황이 이미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상황이죠. 형사 피해자라거나 피고인, 돈을 못 받은 사람, 상황이 안 좋아서 돈을 못 주는 사람, 극단적으로 돈을 빼돌리고 안 준 사람,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은 조금 제외하죠. 그런 분들은 이미 재판을 안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재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재판하는 과정에 불만이 생기신다면 이게 재판 자체에서 주는 스트레스인지 자기 상황에서 주는 스트레스인지 그 부분을 좀 구별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잘 구별해서 알아본다면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재판이나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재판할 수 있겠죠. 왜? 재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럼 뭐가 달라지냐? 재판을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결과가 좋습니다. 조금 내려놓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진행하시면 받아들이는 사람, 증거 조사라는 법원, 변론하는 법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순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재판에 매몰되면 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 주장만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은 상대방이 있고 또 법원이 있죠. 자기의 일방적 주장, 물론 그건 진실이니까 주장을 하죠. 거짓말로 법원과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을 한다는 경우는 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사실이 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주장 사실이죠. 그 주장을 합리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떨어져서 차분하게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가?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이런 생각이 안 나죠. 그냥 화가 나서 답답해서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생각처럼 잘 나오기 어렵고 시간이 더 걸립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화는 잔뜩 나서 무슨 주장을 하니까 저게 좀 자꾸 기회는 줍니다. 이게 정말 더 낼 거 없습니까?
그래서 얘 말 나올 때 계속 주장하게 해줍니다. 주장하게 해준다는 게 인정해준다는 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구별하셔야 됩니다. 주장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인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조금 구별하셔서 스트레스 없이 재판을 하셔야 결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